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주석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. 이거를 코멘트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. 코멘트라는 거는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부연 설명. 네,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으면 노 코멘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. 더 이상 할 말이 부연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다. 그럴 때 노 코멘트라고 하죠. 자,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, 이 부연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메모를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메모를 남겨둔다. 그래서 이 코드를 읽는 사람,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에게 알리는,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떤 걸 설명하냐. 자,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단일행 주석이 있고요. 단일행이라는 거는 하나짜리 행을 말하는 거죠.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 줄 주석, 한 줄 주석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다중행 주석. 다중행이라는 거는 한 줄 이상, 두 줄, 세 줄, 이렇게 여러 줄을 작성하는 주석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앞에 그 예제에 대해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기본 이 형태의 문서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두었어요. 자, 그리고 파일은 이제 ex04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 두었고요. 이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일단 어떻게 보일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크립트에 id가 myH인 엘리먼트를 가져온다는 거는 메모리에 가져온다는 거예요. 가져와서 그 안쪽의 내용물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. 이 안쪽의 내용물을 여기는 제목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집어넣겠다는 의미가 되겠죠. 이 안에. 그쵸? 자, 그리고 여기는 문단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id가 myp 엘리먼트, 이 p 엘리먼트 요게 되겠죠. 여기에 요 안쪽의 내용으로 여기에다가 여기는 문단입니다 라는 내용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작성된 코드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나 자신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코드를 천천히 물론 살펴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은 부연 설명을 좀 덧붙이면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주석을 작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주석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그 주석을 해석하지 않아요. 그래서 주석은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고 그 부분을 건너뛰게 됩니다. 첫 번째 부분,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하자면 뭐가 될까요? 여기는 자, 작성해 볼게요. 자, id가 my h인 요소가 되겠죠. my h인 요소의 내용을 여기는 제목입니다로 변경한다.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 놓으면은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이 id가 myH인 요소의 내용을 여기는 제목입니다로 변경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. 자, 요 작성된 내용을 저장해서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눌러 볼게요. 자, 새로 고침 눌러 봤더니 어때요? 자, 이 주석으로 작성된 부분은 이 문서 내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죠. 즉 사람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는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게 돼요.
그래서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2개로 표현하고, 그러면 슬래시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주석이라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. 부연 설명. 자,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장도 주석을 표현해 볼게요. 자, 이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? 마찬가지로 이거는 id가 my p인 요소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다.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이 코드를 읽을 때 이 부분들을 다 분석하지 않아도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구나, 이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구나, 이거를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. 컴퓨터는 건너뛴다. 자,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마찬가지죠? 이 부분들은 무시가 된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의 역할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,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은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,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, 그 부분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럴 때는 이제 해당 코드를 자, 여기는 제목입니다로 바꾸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제가 이걸 하나 복사를 해 볼게요. 이 내용을 여기 있는 제목입니다가 아니라 영문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. This is a title, 이렇게 작성을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겠죠. 그럴 때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슬래시 2개로 만들어진 이 뒤에 부분은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.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. 그래서 코드의 실행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.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잠시 막아두는 역할도 해요. 자,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This is a title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.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저장을 했고요. 자,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This is a title이라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죠.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코드의 실행을 임시로 막을 때, 코드의 실행을 임시로 막을 경우에도 사용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이제 다중행 주석에 대한 부분인데, 여러 줄 주석을 이렇게 여러 줄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자, 여기 1이라고 하고, 자, 그 다음에 2라고 하고, 그 다음에 3이라고 하고, 이런 주석의 형태가 여러 줄일 때 각각의 주석을 한 줄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, 여러 줄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사용되는 기호가 이제 슬래시 2개가 아니고 슬래시 별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별 슬래시로 끝나면 요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 안쪽에 있는 요 부분들은 주석으로 처리가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 줄로 작성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